선생님, 김성일 원장님, 이렇게 급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젯밤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방에 빙글빙글 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그리고 제 얼굴이 한쪽으로 삐뚤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부르려 했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선생님, 침대 위에서 그대로 뇌졸중 온 줄 알았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부터 고르세요. 지금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빠른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증상들, 얼굴마비, 탈 힘 빠짐,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이건 모두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꽤 챙기는 편입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매일 남산공원 언덕을 오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종합 비타민을 하나 먹어왔습니다. TV에서 심장 뇌에 좋다고 해서 나이 든 사람은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비타민을 드신 건가요? 언제 드셨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드셨죠? 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먹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요. 노인용이라고 해서 잠도 잘 오고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하길래요. 근데 어젯밤엔 정말 다시 못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진정하시고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 비타민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비타민은 잘못된 시간, 특히 밤에 복용하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부정맥이 생기거나 잠든 사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젯밤 그런 강한 반응이 나타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직접 위험을 만든 건가요? 그렇게도 모른 채.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어르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전부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도 머리가 약간 기울어진 느낌이에요. 배 위에 서 있는 것처럼요.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나지? 규칙적으로 살고 매일 걷고 나름 건강하게 지냈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생활 습관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은 매우 민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조용히 혈관과 신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먹는 비타민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는 비타민은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로울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60, 70이 넘으면 모든 장기가 느려집니다. 간 해독이 느려지고 콩팥 배출도 늦어지고 심장 박동도 약해집니다. 비타민을 올바르게 먹으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어젯밤처럼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억력 떨어질까봐, 나이 들면 치매 올까봐, 그래서 매일 밤 챙겨 먹었어요. 피곤하면 2알 먹은 날도 있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가끔 두알이라는 부분입니다. 비타민은 처방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용량을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중 비타민 중에는 함량이 매우 높은 제품이 많습니다. 구매자가 모른 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젯밤 제가 어지럽고 손이 저리고 말이 꼬인 게 비타민 과다 때문일 수도 있나요, 선생님?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나 비육른, 오래 복용하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몸에 쌓입니다. 비타민 C처럼 바로 배출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몸속 농도가 한계를 넘으면 어젯밤처럼 강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는 밤에 먹어야 더 잘 흡수된다고 광고하길래 그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60 넘은 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의 생리작용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제 얼굴이 마비되고 팔에 힘이 없고 말도 안 나왔던 건가요? 제 몸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씩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타민을 어떻게 복용해 왔는지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비타민은 보통 몇 시에 드셨습니까? 보통 밤 10시 정도입니다. 양치하고 따뜻한 물이랑 하나를 먹었습니다. 피곤한 날은 2알도 먹었습니다. 그게 더 빨리 회복되는 줄 알고요. 잠들기 전에 뭔가 드시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나나 반쪽이나 저지방 우유 한 잔 정도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아스피린 같은 약은 드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비타민만 먹었습니다.
약은 간에 안 좋고 비타민은 자연적인 것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처방약은 끊고 대신 고함량 비타민을 매일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방식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먹기 무섭습니다. 제가 제 몸을 해친 건가요? 어르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한 방식으로 비타민을 복용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젯밤 증상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경고라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년층의 몸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순간적인 안면마비, 팔 힘이 잠깐 빠지면 말이 잠시 꼬임게, 밤중에 불규칙한 심장박동. 어젯밤 어르신이 겪은 증상들은 뇌와 심장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비타민 복용이 그 반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혹시 미니 뇌졸중, 즉 TIA인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TIA가 맞다면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다음은 진짜 뇌졸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저는 어젯밤 같은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비타민이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상황과 연결되는지 꼭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비타민 종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위험을 만드는지, 왜 밤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왜 예순 이유는 더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작용 기전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어젯밤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원인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비타민이 먹고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 C, 빨리 배출, 지용성 비타민 A, D, E, K 간과 지방의 축적이 오래되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저는 지용성 비타민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요. 맞습니다. 용량이 맞고 시간대가 맞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밤에 복용하면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왜 하필 밤인가요, 선생님? 밤, 즉 잠을 자는 시간에는 간의 활동이 느려지고 신장의 배출 기능도 떨어지고 심박수는 줄고 혈압은 불안정해지고 신경계는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때 대사를 자극하는 강한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쉼 상태인 심혈관계가 억지로 반응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견디지만 60에서 70세는 쉽게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럼 밤에 비타민을 먹으면 심장박동이나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상승이 혈관 수축, 혈중 칼슘 증가, 신경 전달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젯밤 어르신에게 나타난 반응과 같은 현상입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비타민이 음식에서 나온 거라 위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속은 건가요? 속았다기보다는 광고가 절반만 말하는 겁니다. 자연식품 속 비타민은 섬유질, 미네랄과 함께 적은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알약 비타민은 농축 형태, 즉 10배, 20배, 40배까지 높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오래 복용할수록 부작용이 쉽게 생깁니다. 특히 2-3가지 제품을 동시에 먹는 경우, 같은 비타민이 중복되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지만 칼슘 흡수를 강하게 만듭니다. 축적되면 칼슘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기 쉬워집니다. 밤에는 신장의 칼슘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진다니 그럼 뇌졸중 위험 아닌가요? 맞습니다. 혈관이 딱딱하면 혈압이 조금만 변해도 혈전이 쉽게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E가 피부와 노화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비타민 E는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합니다. 아스피린이나 은행잎 추출물과 함께 먹으면 뇌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어머, 저는 은행잎을 잠들기 전에 몇 번 먹었는데 그렇다면 추가로 확인하겠지만 그 조합은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비타민 B6가 축적되면 신경을 감싸는 미엘린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손발 저림, 걸음 불안정,
비틀거림이 나타납니다. 어젯밤 어르신이 겪은 증상과 동일합니다. 맞아요, 선생님. 일어났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술도 안 마셨는데 술 취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게 바로 B6 과다 복용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비타민 A가 과해지면 두개 내 압력이 올라가 두통, 시야 흐림, 말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럼 비타민C도 위험할 수 있나요? 밤에 1000mg 이상 복용하면 신장이 과하게 일하게 되고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조심해야 할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얼굴이 몇 초 동안 저리거나 일그러짐, 말이 꼬이거나 몇 분간 제대로 나오지 않음, 밤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떨림, 전부 거의 다 제가 겪은 증상입니다. 어젯밤에 진짜 뇌졸중이 아니었던 것이 정말 큰 행운입니다. 박영수 어르신, 제가 수년 동안 잊지 못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최 씨라는 환자였고 나이는 72였습니다. 어르신처럼 건강했고 매일 걷고 술도 담배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믿고 매일 밤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얼굴 한쪽이 10초 동안 저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냥 넘겼습니다. 다음 날 왼팔에 1분 힘이 빠졌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잠든 사이에 진짜 뇌졸중이 왔고 그때는 바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제 상황과 너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이 바로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걸 가볍게 넘기면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선생님, 너무 무섭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조금만 더 깊이 잠들었어도 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는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타민이 결코 무해한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게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왜 제가 그런 증상을 겪은 건가요? 밤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갑니다. 그때 강하게 작용하는 비타민을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뛰고 뇌의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어 어지러움, 안면마비, 말이 꼬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타민 D가 축적되면 혈중 칼슘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딱딱해져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문진 내용을 보면 종합 비타민,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C 이 3가지를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에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총량이 몸의 피로치를 크게 초과합니다. 노년층은 간, 신장, 심장의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신경계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럼 모든 것이 비타민은 안전하다는 제 착각에서 시작된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하루 안 먹은 적도 있는데 여전히 어지러웠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용성 비타민은 몇 달 동안 쌓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쉰다고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용량과 잘못된 시간에 계속 복용하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간 뇌졸중, 부정맥, 그리고 신장 결석, 말초 신경마비, 아스피린이나 혈액이석 음식과 함께 복용 시 뇌출혈 위험. 선생님,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께는 정확하고 올바른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 2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위험 신호를 일찍 알아채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타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더 중요한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심장과 뇌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 선생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다 따르겠습니다. 그 끔찍한 밤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박영수 어르신,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비타민과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노년층의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어르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전에 사는 전 씨, 71살입니다. 건강했고 매일 아침 걸었고 술, 담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처럼 광고를 믿고 매일 밤 고용량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저와 너무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한 어지러움, 입이 몇 초 일그러졌다 펴지는 증상, 왼팔이 세, 니초 힘이 빠지는 증상. 아내분이 병원 가자고 해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 말이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3시쯤 깨어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를 부르려 해도 입에서는 알아듣지 못할 소리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도 아내분이 작은 소리를 듣고 곧바로 깨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MRI를 찍으니 급성 뇌경색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이는 비타민 D 과다 복용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젯밤 제 상황과 너무 똑같습니다. 그저 제가 운이 더 좋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어젯밤 아내분이 15분만 더 깊이 잤어도 지금 결과가 달라졌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신여사, 75살입니다. 피부 좋아진다고 이제 비타민 E를 매일 드셨고 동시에 의사가 처방한 아스피린도 복용했습니다. 어머, 그런 조합은 위험한 거죠, 선생님? 매우 위험합니다. 비타민 E는 혈액을 묽게 합니다. 아스피린도 혈액을 묽게 합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피가 종이처럼 얇아져 작은 압력에도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됐나요? 어느 날 아침 사과를 깎다가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두통이 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고 오른손에서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CT에서는 경미한 뇌출혈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제때 치료에 생명에는 지장 없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지나치게 묽어진 혈액이었습니다. 그게 만약 저였다면 저도 그렇게 운이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E는 순하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은 때로 목숨값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가 한국 노년층 건강을 깊이 고민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인천에 사는 강씨 68살 문화센터에서 무료 건강 강좌를 듣고 비타민 B6 체험용을 받았고 그 후 매일 먹다가 친구들의 권유로 다른 제품까지 추가해 복용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설명이랑 똑같네요. 항상 말은 좋게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 결과 강 씨는 하루에 200mg의 B6을 섭취했는데 이는 필요량의 20-30배였습니다. 3달째 발바닥이 저림, 4달째 걸음이 휘청거림, 6달째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벽을 짚고 걸어야 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말한 신경 손상인가요? 맞습니다. 비타민 B6과 다 복용은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을 손상시킵니다. 어떤 분은 회복하지만 어떤 분은 평생 이전처럼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젯밤 제가 더 심하게 쓰러졌다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가요? 비타민 하나, 모두가 좋다고 말하는 그게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믿었어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에 병원에는 매년 비타민 부작용 환자가 수백 명씩 옵니다. 비타민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용법이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 그래도 제가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 다행입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말하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르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에 복용하고 여러 제품을 겹쳐 먹고 함량을 모르고 검사도 안 하고 광고를 더 믿고 자신의 몸신호는 안 믿고 선생님 말씀이 정말 제 얘기 그대로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수많은 분들과 같은 모습이니까요. 그럼 선생님, 그런 분들 중에 완전히 회복한 사례가 있나요? 선생님, 제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건강해지고 싶고 손주가 자라는 걸 오래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타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심장과 뇌를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가장 궁금해하던 부분입니다. 60살 이후 심장, 뇌, 혈관을 비타민에 의존하지 않고 지키는 방법, 그리고 꼭 먹어야 한다면 안전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네, 선생님.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젯밤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몸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과한지,
어느 장기가 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광고나 지인 말만 믿고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60살 이후에는 6달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6, B12, 혈중, 칼슘, 간 신장 기능, 혈당, 지질, 결과는 15분 만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15분이 생명을 구합니다. 선생님, 검사 없이 아무렇게나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길인지 낭떠러지인지 전혀 모른 채 달리는 거죠. 기억하세요. 노년층은 절대로 밤에 비타민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밤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밤에는 간, 신장, 신경계가 모두 느려집니다. 그 시간에 비타민을 먹으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이 안 오고, 칼슘 수치가 급상승하고, 수면 중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모든 비타민은 아침 가벼운 지방이 포함된 식사 후에 복용해야 합니다. 그럼 비타민 C는요? 밤에 먹으면 숙면에 좋다던데요. 비타민 C는 자극성이 약간 있어서 밤에 먹으면 잠이 깨고 신장 결석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선생님, 저는 종합 비타민 하나를 먹고 피곤한 날엔 비타민 D 하나를 더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위험한가요? 위험합니다. 비타민 D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두 제품을 겹쳐 먹으면 용량이 두세 배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종합 비타민 안에도 DAE, B6 등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D를 하나 더 먹으면 과다 복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요.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성분이 겹치는 제품 두 개를 절대 함께 먹지 말 것. 먹기 전에 라벨에서 IU, MG, MCG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 속 비타민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돼서 훨씬 안전합니다. 하지만 알약은 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비타민 대신 뭘 먹어야 하나요? 한국의 60살 이상 어르신들은 밤에 화장실 갈까봐 물을 너무 적게 드십니다. 하지만 물을 부족하게 마시면 혈액이 걸쭉해져 밤에 혈전이 생길 위험이 올라갑니다. 어젯밤 저도 목이 말랐는데 일어날까봐 참고 안 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낮 동안은 조금씩 자주, 자기 전엔 1, 2모금만 피가 너무 끈적해지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하면 야간 뇌졸중 위험도 줄고 화장실도 자주 가지 않게 됩니다. 선생님, 지방이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나쁜 지방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고등어, 연어, 청어에 있는 오메가3는 심장과 뇌의 보물입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염증 감소, 혈관 내 플라그 감소, 기억력 보호, 심장 리듬 안정. 어르신은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좋습니다. 그럼 고등어 구워 먹어도 되나요? 됩니다. 하지만 짜지 않게 구워 드세요. 예순 이후 뇌의 가장 큰 적은 숨은 염증입니다. 염증을 줄이려면 다음 음식을 많이 드세요. 짙은 녹색 채소, 베리류 딸기, 블루베리 등 견과류, 호두, 아몬드, 콩, 두부, 토마토, 양파, 마늘, 올리브유, 해조류. 조금씩 다양하게 먹는 것이 비타민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사기도 쉽고 먹기도 쉽네요. 제가 생각한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노년층의 몸은 혈관과 신경을 회복하기 위해 깊은 잠이 꼭 필요합니다. 밤에 비타민을 먹으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그럼 밤에 깜빡하면 다음날 아침에 먹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산책하시나요? 네. 하지만 어젯밤 너무 기운이 없어서 오늘은 못 나갔습니다. 몸이 회복되도록 일일은 쉬세요. 그 후에는 이렇게 하세요. 네, 30분 산책, 천천히 무리 없이 깊게 호흡하기, 빨리 뛰거나 가파른 언덕은 금물입니다.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씨라고 70세 남성 환자입니다. 어지러움, 손저림 전부 선생님과 같았죠. 게다가 하루에 비타민 5종을 먹다가 잠자는 중 뇌졸중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세 가지를 제대로 했습니다. 비타민 무분별 복용 중단, 혈액 영양지표 전체 재검사,
올바른 식사, 수면, 걷기 습관. 그랬더니 3개월 만에 회복했습니다. 숙면하고, 이제 기억력 좋아지고, 손저림도 사라졌습니다. 그럼 저도 그분처럼 회복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노년의 몸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단지 올바른 관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선생님, 밤에 과일을 먹어도 되나요? 됩니다. 하지만 당뇨 위험이 있다면 너무 단 과일은 피하고 너무 늦게 먹어서 속이 더부룩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하루 정도 실수해서 예를 들어 밤에 비타민을 먹어버리면 괜찮나요?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나야 좋아질까요? 밤에 먹던 비타민을 끊고 아침 복용으로 바꾸고 물, 생선, 야채,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수면만 제대로 지켜도 2, 4주 안에 어지러움과 손저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선생님, 그렇게 빨리 좋아진다고요? 몸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합니다. 단지 더 이상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비타민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결핍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만 드시면 됩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굳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항상 음식이 알약보다 우선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비타민은 전부 끊어야 하나요? 잠시 모든 복용을 1, 2주 동안 중단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7일 재건 건강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둘째 날까지 비타민은 모두 중단하시고 하루 1.5리터 정도 물을 드시고 수면은 7시간 충분히 취하십시오. 운동은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고등어나 연어를 드시고 견과류는 3,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산책은 가볍게 20분 정도 하십시오.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매 끼니마다 채소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고 산책은 30분으로 늘리십시오. 비타민이 필요하다면 아침에만 드십시오. 그리고 저림, 어지러움, 두근거림 같은 증상은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예순 이후 건강은 특별한 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작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몸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비타민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동안 몸을 챙긴다고 믿었는데 결국 제 몸에 부담을 주고 있었네요. 괜찮습니다, 박영수님. 중요한 것은 오늘 정확히 이해하셨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비타민은 절대 무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검사 후 복용해야 합니다. 둘, 어르신은 절대로 밤에 비타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셋, 성분이 겹치는 비타민을 여러 종류 함께 복용하면 안 됩니다. 넷, 물, 등 푸른 생선, 채소, 견과를 우선하시고 강한 자극에 캡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5, 어지러움, 저림말이 꼬이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보십시오. 네, 선생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어제 정말 많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박영수님, 나이에는 몸이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진료실을 나가시면 이미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게 오래 건강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에 가서 아내에게도 걷기 모임 친구들에게도 다 말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비타민을 함부로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지식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50세 이상이거나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면 지금 바로 집안의 비타민 복용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작은 변화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많은 분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하셔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박영수 67살입니다. 단 하룻밤에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부디 저처럼 방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드시는 비타민을 꼭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작은 선택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